함께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 이야기를 나눌지 힌트를 제가 약간 드리면 오늘 또 김은국 씨가 많이 관심을 가질 법한 주제인데요. 아, 그래요? 예. 스포츠입니까? 스포츠? 아, 축구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왜냐면 런던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오로지 관심사가 축구밖에 없으세요? 아, 그렇죠. 축구하면 김문국이니까. 이 김은국 선배님의 양축은 왼쪽이 축구라면 오른쪽이 또 하나 있죠. 뭡니까? 아, 술. 빼놓을 수 없죠. 성령 이후 최고의 취권이세요.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 좋은 부모 백서. 진짜 엄마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짱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훌륭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진짜! 괜찮아? 대한민국 부모들의 공통 화두 자녀 양육. 우리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준비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황금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좋은 부모란 건 자식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음표를 대도록 안 쓰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하나의 기술이에요. 훌륭한 교육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꼭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는데요. 누구나 자녀를 둔 부모로서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소망과 바람이 있는데 아, 그럼 좋은 부모에 제가 들어가는 거죠?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좀 깨달음을 얻으실 것 같아요. 바람이 조금 뭐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아동교육 전문가 구군의 고수 처음 나오셨는데요. 제가 듣기로 DNA 검사보다도 정확한 내 자식 구별법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수십만 원씩 하는 DNA 검사 안 해도 네. 친자식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험 준비 기간에 시험 공부 시키다가 10분 안에 버럭 하면 친자식 맞습니다. 만일에 30분이 됐는데도 안정된 심리 상태를 보인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훈 씨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자녀가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아빠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어떤 아빠를 떠나서 그냥 아빠가 될 수 있을지. 야, 이거 맞아요. 그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의 아버지가 100명의 선생님보다 낫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아이가 지식을 배우고 네. 아버지에게 와서는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 그래서 애는 언제 낳겠다는 얘기야? 남의 부부 생활까지 관여하세요. 이제. 어찌됐건 우리 모두가 좀 좋은 부모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의 주제를 정했는데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고수가 주장하는 고수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아이의 외모 성형 없이 고칠 수 있다? 야, 성형외과 전문의께서 누워서 TV 보시다가 벌떡 일어날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은국 씨, 네. 딸 이름이 주연이? 주현. 주현이는 누구 닮았어요? 엄마 쪽에 이제 강하고. 다행이다. 진짜 나 처음 엄마가 봤네. 미인이잖아요. 야, 이 사람들 내가 한마디 하면 막 열마디 쳐.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걱정 같은 건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키도 크고 아주 잘 컸어요. 그렇군요. 전 제일 궁금한 게 번칠이가 코수염이 아빠처럼 났는지가. 오늘 우리 집안 편집이에요. 아, 우리 그 번지리 동현이 네. 수염 많아요. 사실 얼굴 같은 것도 인상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으면 이제 변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도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그 기분 안 좋은 일 있으면 얼굴이 좀 인상이 안 좋아져서 못생겨질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스트레스 관련된 많이 내용? 받았나 봐요. 무슨 소리예요? 예. 선생님하고 저하고 있잖아요. 누가 어릴 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선생님이랑. 아니, 제가 볼 땐 두 분 다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크신 분들 같아요. 아, 그러지. 외모 이야기하는데 계속 이제 저 늙었다 하는데 누가 더 젊어 보여? 자, 두 분. 이미 어르분이. 까만 양말 보여요. 저는 한 번도 늙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 제가 조금 더 젊은 거지. 근데 원래 이런 분위기예요. 야, 이거. 맞아요. 김호곤 선생님 딱 뵙고 아까 네. 김건모 씨가 빙의한 줄 알았어요. 굉장히 캐릭터도 비슷하고 그지 않아요? 미안해요.
이 내용을 주장하시는 고수가 어떤 분일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정의학 전문의 박용우.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조사 전문가 아닙니까? 조사를 해왔습니다. 또 제가 짐작한 데는 어느 미국의 무슨 대학의 어느 교수님께서 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애리조나대 이제 연구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집안 내에 갈등이 많은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일수록 네. 사춘기가 일찍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춘기가 일찍 찾아온다라는 것은 성호르몬의 분비가 빨라지게 되고 어허. 그러면은 성장판이 일찍 닫히면서 키가 덜 자라게 될 수도 있고 또 남들보다 네. 좀 일찍 가슴이 좀 발달한다든지 어. 또는 음모가 또 일찍 생긴다든지 예. 이렇게 되면은 같은 또래 아이들과 비교를 할 때 뭐 수영장에 가기도 꺼려한다든지 또는 뭐 같은 친구들이랑 어울리기를 꺼려하면서 좀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울증이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청소년 임신이라든지 이런 위험에 빠질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성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그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나왔다라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예. 근데 박용수 선생님 키도 안 커요? 부 사이 때문에? 성조숙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드문 병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일찍 찾아오게 돼서 아무래도 성에 대한 좀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성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지게 되면은 네. 성장판이 좀 일찍 닫힐 수가 있어요. 전 사이 좋은데 네. 우리 애가 작거든요. 네. 이게 제처가 여기 딱 요만해요. 우리 아버지 이보영 선생님.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작죠. 제처는 한 주먹이죠. 아이는 조그말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야 이건 불가항력이다. 지금 이제 박용수 선생 얘기 들으면서 제가 네. 혼자 이렇게 유출을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부부 관계라도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어떤 그 부부관계는 사명감. 많이 하진 않았고 어떤 그 부부관계는 사명감. 많이 하진 않았고 사이는 좋아요. 알아서 들으시는 거예요. 예, 아니, 예, 그래서 진정으로 고민을 한 거예요. 요즘 애들 다 많아잖아요. 예, 예. 그래갖고 얘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박용수한테 한번 질문 드리는 네, 거예요. 네. 저부터도 키가 크지 않으니. 저희 우선 뭐 사실은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결례가 될 것 같았는데 저희 스스로 말씀하시니까. 저희 부모님이 작으세요. 근데 네. 다행히 우리 아이들이 키가 큽니다. 부인을 잘 만났구나.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예, 아무도 웃지 않아서 좀 어쨌든 지금 사실 유전적인 요인이 물론 크죠. 근데 이거를 유전적인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있느냐? 사실 지금 우리 가까운 예로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유전자가 같지만 지금 신장 차이가 한 평균 8cm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지금 30년 위인 이제 한 세대 위 어른들하고 우리하고도 지금 평균 신장이 한 8에서 10c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요. 이거는 유전자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환경 요인도 있는 겁니다. 또 뭐 그래서 영양. 예,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개선된 것도 있고,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지금 큰 건강에 적인 스트레스가 어른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하. 우리 어른들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네. 그런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저는 좀 명제를 내놓은 반대인데요. 것이죠. 예. 왜냐면은 유전적인 영향이 강해요.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은 아무리 좋은 씨라도 밭이 자갈밭이면 자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 며느리가 잘 돌아야 되고 여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환경적인 요인은 이 성장판 있지 않습니까? 성장판. 성장판은 관절에 다 있어요. 관절에. 그래서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혈점을 눌러내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선생님 고민이시잖아. 자라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위에 성장판이 어디 있냐면 예. 관절 끝에 있어요. 그래서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그다음에 요 손목 관절, 예. 그다음에 여기 주관절, 어깨 관절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주위에 있는 관절을 눌러주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성장기 아동들에게. 예, 성장기 아동들에게 네. 실제로 보면은 이게 다리가 좀 괜찮죠? 네, 딱딱하지. 날씬하네요. 예. 네. 설한 독비혈, 그다음에 여기 옥상리혈 있잖아요. 여기 주위를 눌러주고 여기 구어혈, 이런 주위 조직을 눌러주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혈전에는 모르더라도 여기 관절에 찜질을 네. 한다든가 크림을 발라가 마사지 해준다면은 훨씬 더 성장에 도움이 그 돼요. 어렸을 때 아드님이나 자제분은 키가 크세요? 키가 크죠? 네. 예, 저는 좀 적지만은 몇 춥니까? 선생님 근데 예, 이 1m 왼팔과 오른팔이 60, 힘이 각기 60. 다르니까요. 예. 이쪽만 세게 누르고 이쪽 약하게 하면 짝짝이가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같이 눌러야지. 같이 눌러줘.
저렇게 안 돌아가는 머리가.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다른 의견이 있는 고수가 두 분 계셔서 먼저 우리 저 배정원 고수께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부부 불화 때문에 아이들의 키가 작다는 건 유전적인 요인이 제일 클 거고, 두 번째는 엄마가 불행하면 아이들 잘 안 챙겨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엄마가 아빠랑 싸우면 오늘 저녁에 애들 오는데 뭘 맛있는 걸 해줘야지가 아니라 만사가 귀찮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신경을 좀 덜 쓰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걷는 자세도 얘기를 할 때 가슴을 내밀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바로 등을 펴고. 세우라고 하잖아요. 예. 이러면 일은 1인치를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이 밝으면 늘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렇죠. 집이 어두우면 약간 애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주눅 들고 다니니까 의기소침하고. 키가 좀 작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지금 우리 다들 고민처럼 작은 킬 얘기하잖아요. 그 기장이 길면 뭐가 좋은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멘트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야담하게. 우연찮게 또 많이 크지 않은 키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뭐 키에 대한 얘기가 많아졌는데 예. 이게 비단 뭐 키에 국한된 얘기가 키에 아니잖아요.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비만이에요. 비만. 비만. 지금 아이들 비만이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 실제로 아이들이 비만해지는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게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아이들은 단 음식을 당연히 즐겨 먹죠. 그런데다가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가족 간의 그런 불화가 있을 때에 비만해질 확률이 2배 이상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예. 정서적인 그 이 중추라고 하잖아요. 그 정서적인 중추하고 식욕 중추하고 굉장히 붙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른데 정서적인 허기가 느껴지면 뭔가를 자꾸 먹게 되고, 그러다가 요즘 애들이 굉장히 많은 게 그 탄수화물 중독증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먹으면서 해소를 하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죠. 예. 키하고 비만 이런 것도 문제인데 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하면은 자녀에게 장애나 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임신 중에 심한 경우 임신 중에 만삭인 아래를 폭행하는 남편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자녀는 질병이나 심지어는 장애를 갖고 예.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네. 있겠네요. 우리 소재원 고수께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 말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말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새로 시작합시다.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1% 안에 들어가는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게 저고요. 그 가운데 저는 키가 189예요. 그리고 비만도 아닙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안 돼요, 얼마나? 그렇게 크신지 별로 안 그리고 생기네. 비만도 아니에요. 진짜 기네요. 인사가 늦었어요. 데이터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것들인데 저는 예. 김호건 한의사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떤 말씀이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자고 일어나시면 아침마다 쭈까쭈까 아시죠? 물을 주물러 주신 거. 쭉쭉이 예, 롱다리. 그걸 항상 해주셨어요. 저희 집은 또 키 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하세요, 그럼? 예, 160이 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김홍원 선생의 동선이 좀 큽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아버님이 아들에 대한 사랑은 20년 동안 쭉쭉을 해주실 정도면 굉장히 남다르셨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좋은. 아니,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도 못 느낄 정도로 너무 안 보냈기 좋으신데도 때문에. 키가 커지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예. 법칙 예외가 있고요. 봤을 때 제가 예외도 보기에는 있을 이 수 있다. 고수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하셨으면 본인이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죠. 그거한테 자세한 다른 데서 요인을 찾아요. 예. 소재원 씨죠? 네네. 일단 소 씨네요. 그다음에 혈통을 좀 거슬러 갈 필요가 있어요. 그 저쪽에 그 윈난성 쪽에 이제 회족들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장대합니다. 아. 한번 가계를 추적해 보면 혹시 무슨 또 뭐 다른 게 나올지. 뭐 소정방 뭐 이쪽으로 뭐 이어지는 겁니까? 그러고 보니까 소지섭 씨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자, 자세한 그 큰거 아니에요? 소재원 고수의 그 개인 사적인 얘기와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는 잠시 후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 듣도록 하고 지금 이 주장하신 바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박영훈 고수님 해주시면서요. 그게 하나 전에 우리 소재원 씨 일단 그렇게 잘 크셔가지고 너무 아니 잘 크셔가지고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통계라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가 담배 2가지 태웠는데 나이 90세 넘어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담배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죠. 다른 분들한테 오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인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상. 생각을 해요. 인상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눈매라든지 입가의 미소라든지 이런 게 억지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컸다는 게 굉장히 뭐 내심 흐뭇한데 예. 살짝 그늘이 있으세요. 인상까지 상 보세요. 아니 그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얼굴 인상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아이들 있잖아요. 얼굴에서 보여요. 그런 거. 네. 그 왜냐면 아이들 때는 상대방을 흉내내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정서인 게 바로 드러나니까 네. 사실 외모는 성형으로 고칠 수 있지만 표정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갖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요즘 뭐 성형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눈, 코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거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네. 좋지 않을까 하는 네. 것에 좀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줬으면 싶습니다.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왠지 험상 붙거나 네. 왠지 쳐다볼 때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고 왠지 기분 저 소재원 씨처럼 이렇게 바라보면 기분이 좀 선량하고 기분이 맞아요. 좋잖아요. 호남 같은 좋은 느낌. 표정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예요, 지금. 인상은.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표정이라든지 분위기가 환경적 요인에 굉장히 좌우된다. 네. 박영수 선생님 말씀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거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저 네. 김갑수 고수님의 표정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의 표정. 저는 고독, 좌절, 분노, 보내. 뭐 이런 도피.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도스토옙스키를 독파하는 바람에 내가 볼 때도 분노의 얼굴이야.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런 복합적인 감정으로 지금까지 장수하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잠깐 선생님 말씀하시지만. 그 표정이나 본인의 어떤 세계관, 생활관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좀 그런 게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표정이 똑같아지면 어떡해요? 네. 자라면서? 우리 아이도 가령이래요. 뭐 초등학교 걔 4학년 때인데 전철을 같이 타고 가는데 얘가 아빠는 사는 게 좋아? 아빠는 사는 게 좋아? 200% 리얼. 200% 리얼이에요. 200% 리얼. 정말 리얼해.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일기장에 네. 나는 너무 오래 살았다. 이렇게 써갖고 선생님들이 다 돌려보고 놀림받았거든요. 이게 유전이 되나 봐. 갓난 아이들조차도 엄마가 가서 빵긋 웃어주면 울질 않는데 네. 그냥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으면 한 1, 2분만 지나면 아이들이 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삐뚤삐뚤하면서. 뭔가를 잘 모르고 말도 못하고 표현을 못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모르느냐. 네.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감각들이 덜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뭔가 좀 이렇게 냉랭한 기운이 흐른다. 그럼 아이들은 눈치를 딱 아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키, 몸무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인상 자체가 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박영호 고수의 주장 충분히 잘 공감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뭔가 좀 지금 껄끄러운 분위기에 있는 분들 빨리 회복하셔야겠습니다.